만약에 8월 1일 전에 극적 타결이 나온다면 저는 역사적 신고가를 뚫는 완벽한 계기가 된다. 8월 1일 전에 되면. 왜냐면 눌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8월 1일 전에 극적 타결 뭐 뉴스가 나온다면 당연히 신고가 뚫는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세무사님과 7월 말에 또 이제 긴급 시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일단 점검부터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미국 주식은 지금 역사적 신고가 시대에 다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요. 이게 이평선 쭉 올라가죠. 네. 이런 걸 이제 완전 정배열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연초까지는 완전 정배열 신고가 시대였어요. 한 1월, 2월까지는. 그렇죠. 한 2월부터 2달 정도 빠졌는데요. 요 빠진 저점이 이제 4월 9일인데, 이제 우리 증시, 뭐 일본 증시 다 올해 연중 최저점이 4월 9일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4월 9일이 트럼프 새 정부에서 우리 각 나라에 상호 관세 할 거야. 그래서 뭐 일본 25%, 뭐 한국 26%, 뭐 중국은 145%, 뭐 어느 나라는 30% 이렇게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 뭐 일본 증시, 세계 증시가 다 같이 빠졌던 날이고요. 그날만 빠진 게 아니고 이제 2달 내내 빠졌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런 거 우리는 V자형 반등이라고 하는데, V자형 반등을 해서 2025년 연초 고점을 뚫고 이렇게 좀 올라와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사상 최고점, 역사적 신고가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는 신고가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 주식은요? 한국 주식을 보기 전에 먼저 일본 증시 하나 보고 싶은데요. 일본 증시를 보고 싶은데요. 일본 증시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체결을 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3일 전이었죠. 3일 전 수요일이었죠. 오늘이 금요일, 녹화일 기준 금요일이니까 이틀 전. 그래서 이날 하루에 3.5%가 올랐고 다음 날도 1.5%가 올라서 한 5%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4월의 저점에서 이렇게 V자형 반등이 나와서 좀 비일비일되다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체결되고 거의 올라서 지금 마치 미국처럼 역사적 신고가 근처까지 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차트를 보면 우리나라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4월 9일이 올해의 최저점이었고요. V자형 반등이 나왔고 계속 올랐어요. 근데 이 상승 각도가 방금 전에 봤던 미국과 일본보다 훨씬 가팔랐습니다. 이 가팔랐던 이유는 4월 달에 떨어졌던 건 세계 증시가 같이 떨어졌던 거고요. 이 올라갔던 거, 특히 6월 이후에 올라갔던 건 세계 증시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만 가파르게 올라간 것이고, 그 중에는 새 정부 출범의 역할이 꽤 컸다라고, 뭐 차트를 보는 입장에서 그냥 딱 주식시장의 반영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정치적인 견해가 아니고,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우리나라의 상승 각도가 가장 강했던 건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는 어떤 위치냐 해서 아까 봤지만 미국과 일본은 최근 한 2, 3주 동안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최근 2주 동안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거든요. 두 가지에서 좀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요 신고가 앞에서 좀 눌려있는 느낌이에요. 우리 역사적 신고가를 아직 못 뚫었어요. 이게 되게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2021년 고점 대비 지금 3년 동안 한 번도 저 고점을 못 돌파했다는 건 굉장히 아쉽고 속상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뭐 대만, 일본, 미국, 우리가 뭐 차트를 볼 수 있는 웬만한 나라들의 차트를 보면 저 4년 전 고점이 아니고 그냥 그때부터 계속 역사적 신고가로 온 나라들이 많은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2022, 23, 24, 3년 동안 좀 이렇게 찌그러져 있었다. 찌그러져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역사적 신고가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처에서 눌려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차트상으로는 원래 신고가를 뚫을 때 이렇게 에너지 비축 과정처럼 좀 이렇게 눈치 보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눈치 보기 매물벽 소화를 거치고 뚫으면 신고가 시대니까 좀 팡팡 치고 나가는데 아직은 그 전 단계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이건 차트적인 견해고요. 두 번째는 재료적인 견해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한 80% 정도는 관세 협상 때문입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될 거야? 확정 안 됐죠.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거기다가 8월 1일이라는 협상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8월 1일 전에 아직 사실 타결이 된 나라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뭐 일본이나 뭐 필리핀이나 몇 나라, 아시아의 몇 나라들 또는 영국 정도인데요. 근데 이제 뭐 거의 다 됐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가장 큰 게 이제 EU가 있고요. 유럽연합. 뭐 대만도 지금 거의 뭐 될 것처럼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사실 제대로
제대로 협상다운 협상이 시작이 안 돼서 과연 8월 1일까지 되겠어? 그러면은 만약에 안 되면 셋 중에 하나예요. 안 되고 25%를 그냥 맞아버리거나, 상호관세 25%를 맞아버리거나, 또는 너네 뭐 새 정부 출범하고 별로 우리 회의할 시간도 없었으니까 뭐 또 한 달만 더 연장해볼까? 아니면은 8월 1일 전에 극적 타결을 하거나, 셋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걸 제가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약간 정치 외교 쪽, 또는 뭐 미국의 트럼프 박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도 저는 일단 셋 중에 하나다 정도로만 말하지 어느 게 확률이 높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고가 부근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8월 1일 전에 극적 타결이 나온다면 저는 역사적 신고가를 뚫는 완벽한 계기가 된다. 8월 1일 전에 되면. 왜냐면 눌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타결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 마지막 날까지 돼서 대락률보다 미리 대락률이 높겠죠. 왜냐면 일본도 8월 1일이었고 다른 나라 다 8월 1일이었는데 그 전에 이렇게 하나씩 해주는 거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8월 1일 전에 극적 타결 뭐 뉴스가 나온다면 뭐 지금 3,316과 오늘 종가인 3,200은 한 3, 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신고가 뚫는 시대가 나오는 거죠. 8월까지 안 되면 안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을 좀 더 준다면 기간을 좀 더 준다면 큰 악재로 안 될 확률이 또 높아요. 행보하겠죠. 왜냐면 또 그 기간 동안 타결 기대감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기간을 안 주고 야 이제 뭐 한국이랑 협상 그만하고 그냥 20% 부과할래 하면은 좀 문제는 생깁니다. 왜냐면은 일본이 15%가 됐고 그리고 대만도 15% 이하를 지금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일본과 대만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의 뭐 경쟁 국가라고 하면 경쟁 국가고 비슷한 산업 구조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EU랑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랑 비교할 수도 없고 남미랑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일본, 대만과 가장 비슷하게 미국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고 그렇다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그 비슷한 수준 또는 그거보다 더 좋은 컨디션이라면은 완전 호재고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만약에 대만도 8월 1일 전에 협상이 완료가 돼서 타결을 했다. 근데 우리나라만 못한다면 주식시장에서는 악재일 확률이 높죠. 자, 그러면 한국 증시가 어쨌든 8월 1일이 굉장히 이제 전에 타결되냐 안 되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외국인과 근데 기관이 지금 동시에 순매수로 돌아섰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뭐고 이러한 흐름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요즘 개인은 좀 팔고 있는 거죠. 일단은 이게 이제 요 매매 동향상으로는 이게 당일 기준이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 기준으로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쌍끌이 매수라고 하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뭐 순매수 또는 외국인의 포지션을 보면 이런 걸 우리는 완벽한 상방 포지션이라고 하는데요. 거래소도 순매수, 코스닥도 순매수, 코스피 200 선물도 순매수, 콜옵션 순매수, 풋옵션은 떨어질 때 거는 건데 순매도 그리고 주식 선물 순매수해서 요 지금 색깔 풋옵션만 파란색이고 나머지가 빨간색이 완벽한 상방 포지션인데요. 어쨌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흔하진 않죠. 그래서 흔하진 않아서 외국인은 올라간다 보는 거네요. 일단 오늘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그렇고요. 만약에 이걸 5일로 한번 바꿔볼게요. 최근 5일로 본다면은 5일로 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 코스피 100 선물 그리고 콜옵션까지 순매수했고 풋옵션 순매도 주식 선물 순매수. 그럼 이걸 만약에 한 달로 바꾸잖아요. 한 달? 한다면 한 달로 하면 색깔 다르죠. 보세요. 한 달로 하면 거래소는 순매수지만 코스닥 순매도, 코스피 200 순매도, 콜옵션 순매수, 풋옵션 순매수니까 떨어지는 쪽에도 걸었었다는 얘기. 특히 주식 선물도 순매도 규모가 상당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분위기가 조금 더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 이게 이제 최근 한 달이라는 건 한 요 정도거든요. 6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최근 한 달 누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강한 상승 쪽으로의 매수가 들어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5일, 뭐 최근 6일, 7일 이렇게 보면은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이제 상승 구간에 제대로 걸리면 추세 상승이 들어오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추세 상승의 구간에서 과거에도 제가 김작가 TV에 나와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상승을 할 때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상승을 할 땐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하락을 할 때는 매수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봤던 개인, 외국인, 기관 이 3자의 매매 동향은 합이 제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사야 돼요. 그럼 뭐 그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은 지금 이 구간이 높은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미국 시장도 연중 최고점 위치인데 일본도 잘 올라가는데 뭐 이제 한국도 올라가면 되지 않아? 뭐 이런 분위기. 근데 이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야 이거 뭐 전곱 좀 뚫을 수 있겠어? 뭐 협상도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내 투자자들이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작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아니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런 쪽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국내 법안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 세제들 이야기가 좀 나오는 부분들이 그렇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금투세 얘기는 아직 안 나와요. 금투세 얘기 나오면 큰일 납니다. 뭐 2년 전에 작년이었죠. 작년에 너무 좀 금투세 때문에 힘들어졌어갖고. 근데 금투세 이야기는 아직 안 나오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원래는 공약 단계나 새 정부 초기 단계에서는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좀 됐었는데 약간 좀 민주당 내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게 확인이 계속 되거든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감세 논란이 네, 그런 논란들이 있는 거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굳이 왜 하는데 부자들 뭐 세금 뭐 네. 어떻게 주는 거냐? 네, 굳이 왜 하는데 거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50억으로 상향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올해 다시 예전처럼 계속 낮추는 수준으로 보면 10억. 다시 10억으로 낮춰야 되는데 뭐 10억으로 낮춰야 되지 않아? 이 두 가지가 사실 주식시장의 악재가 맞습니다. 아, 이게 코스피 5천 시대를 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구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걸 법안을 예를 들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하면은 호재인 거고 대주 양소득세의 허들을 낮춰서 악재인 거죠, 낮추면. 낮추면 10억으로 낮추면 악재인 거죠. 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지금 논의가 된다는 건 둘 다 악재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 야 그거 좀 굳이 왜 해? 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야 50억 너무 높은 거 아니야? 10억으로 낮춰. 이건 사실은 주식 투자자로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주 큰 재료는 아니에요. 지금 사실 신고가 시대 또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만큼 큰 재료는 아닙니다. 그렇죠.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지금 굳이 이 중요한 순간에 조금만 바람만 휙 불어도 올라가서 신고가 찌는 이 순간에 민주당 내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쉽다. 아쉽죠. 왜냐면 5,000포인트 뭐 특별위원회 못하러 만듭니까? 그런 얘기 할 거면은. 왜냐면은 이게 결국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주식시장 활성화랑 부자한테 감세 안 하고서는 주식시장 활성화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300조, 400조짜리 삼성전자도 있는 거고, 또는 100조, 200조짜리 SK 할 수도 있고, 그럼 그 오너들이 당연히 다 부자잖아요. 근데 그 오너들이 배당하는데, 나는 감세도 안 돼. 그러면은 사실은 배당 활성화에는 당연히 호재냐 악재냐에서 악재겠죠. 네. 내가 오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나는 해당이 안 돼? 그럼 그냥 배당 조그마한 월급만이 가져올까? 뭐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예를 드는 건데 쟤 세무도 모르면서 떠들고 있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사실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니까 제가 쉽게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모든 이 납세자들은 세금 깎아주면 좋아합니다. 근데 부자들은 감세하면 안 돼? 그럼 부자들은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러면 주식시장의 오너들은 다 부자인데. 그러면 배당을 하려는 배당 성향이 감소될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또 대주주도 마찬가지예요. 50억과 10억에서 누가 더 해당 단위에서 만약에 50억으로 했을 때 100명 중에 1명이 해당된다면 10억으로 하면 100명 중에 10명이 해당될 거예요. 만약에 연말에 10억으로 하향되면 이게 연말 증시에는 충격이 연말에만은 아니죠. 왜냐면은 지금 벌써 7월이잖아요. 네. 7월이고 아직도 확정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주식시장은 어떤 기대감 또는 불안감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법안들이 확정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금투세 때문에 7월, 8월부터 안 좋았던 이유가 금투세 이제 연말까지 가면은 확정인데 폐지기가 안 나오니까 폐지가 결국은 무슨 11월 말인가 가서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 8월, 9월, 10월 동안은 금투세 폐지가 안 되겠네? 이거였거든요. 그 올해도 만약에 이런 흐름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굳이 뭐를 해? 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10억으로 내리는 게 맞지라는 게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면 그 자체가 확정되기 전까지도 악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확정이 된다면 실제로 연말에 11월, 12월에 10억 갖고 있는 사람은 일단 회피 물량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장 포인트 왜 못 오르지? 올해 우리나라가 가장 강한 시장은 아직도 맞아요. 그런데 7월 달 들어서 특히 최근 한 열흘 동안은 왜 못 오르지에서 세 가지 포인트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신고가 근처에서 좀 차트상으로도 원래 좀 눈치 보기 하다가 뚫으니까 그런 눈치 보기의 가능성. 두 번째는 이거 8월 1일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 되겠어?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국내의 그런
이런 주식 관련 법안들, 하나 말 안 한 거 있다. 뭐야? 증권거래세 인상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세 가지가 다 주식 투자자한테는 손해라는 표현보단 세금을 내야 되는 것들이에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 이 세 가지가 해당자들은 어쨌든 세금을 내게 되거나 또는 감세를 못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악재죠.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뭐 저도 유튜브를 하니까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지. 뭐 부자들은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이 아까우세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뭐 사회 정의나 뭐 복지 뭐 평등 이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유일하게 지금 딱 하나만 말씀드리는 게 주식시장의 호재냐 악재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식시장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안 하면은 악재. 악재.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10억으로 내리면 악재. 증권거래세 올리면 악재. 그거는 주식시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잘 해결되고 이번에 관세까지 협상이 잘 되면 정고점 3,300원 그냥 뚫는다. 그냥 뚫죠. 왜냐면 지금 한 3, 4%밖에 안 되는데요. 네. 아까 일본 증시 이틀 동안 5% 올랐었고 우리 증시도 요번 상승 기간 동안 예를 들어 이런 날이요. 이날 2.96% 올랐어요. 하루에. 하루에 2.96% 오르니까 예를 들어 제대로 호재가 나오면은 하루에 한 2%씩 두 번만 올라오면 신고가거든요. 자,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하는 강세의 장인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계좌가 얼마만큼 플러스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주식 투자로 엄청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일반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돈을 번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조방원, 조선방산, 원전을 가지신 분들 큰 돈을 벌었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포모 현상을 겪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섹터를 가지신 분들은 여전히 손실을 겪는 분들도 있을 텐데 주식시장 앞으로 더 오를 확률이 더 높다고 보시죠, 세무사님. 네, 저는 추세 매매자이기 때문에요. 네. 3,000포인트를 돌파한 시점에서는 정고점인 3,300이 너무나 가까워 보이고요. 뭐 네. 6, 7%만 오르면 되니까. 네. 또 3,300을 돌파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역사적 신고가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뭐 언제까지 올라가 아니고 신고가의 시대야라고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장, 한마디로 한국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주식 투자를 제대로 공부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2018년 유튜브를 시작하고 재테크 콘텐츠를 올린 게 2020년도부터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6년 동안 김작가TV를 운영하면서 사실 비슷한 굉장히 많은 채널에서는 주식 투자와 관련된 이제 강좌가 많이 오픈됐었는데 사실 김작가TV에서는 여전히 한 번도 오픈된 적이 없거든요. 그 이유가 정말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강의를 해줄 수 있는 전문가분이 과연 있을까를 늘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강좌를 한 번도 오픈하지 못했는데 제가 6년 만에 드디어 처음으로 결정한 함께할 전문가분이 바로 슈퍼개미 이종유 세무사님. 왜냐하면 제가 지난 6년 동안 뵈면서 이분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보고 거의 매달 한 번에서 두 번씩은 정기 콘텐츠를 찍었었잖아요. 이 세무사님과 함께라면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 강좌를 들어도 계좌가 좀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생겨서 이 세무사님과 제가 함께 실전 투자 마스터 클래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요거 어떤 강좌인지 한번 가볍게 소개 한번 해주신다면요. 사실 실전 투자라고 할 수 없는 영상들, 교육들이 꽤 있어요. 지금 국제정세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네. 금리가 어떻고는 실전 투자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실전 투자는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서 어떤 매매 타이밍으로 포착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 중에는 자신이 잘하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드리는 분들은 있지만 네. 어떤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들 또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방법들을 실전적으로 말씀드리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뭐 기관 투자자 출신도 아니고 그냥 뭐 개인 투자자로서 30년 동안 성공한 투자자로서 종목 선정 또는 매매 타이밍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 우리 김 작가님과 함께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 이종유 세무사님의 실전 투자 마스터 클래스 수업 구성은 좀 어떻게 되나요? 매일매일 공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원데이터의 중요성을 저는 많이 말해요. 그날 뭐 다트 사이트 전자공시 또는 그날 HTS의 메뉴들. 근데 초보자분들은 다트 사이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는 HTS에 어떤 메뉴가 중요한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경제 뉴스 빠르게 정리해서 어떤 게 중요한지를 파악하기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장전에 오늘 기사가 어떤 게 있는데 이 기사와 관련된 테마주 또는 테마 종목들, 업종들이 뭐가 있는지 또는 장중에 오늘의 시장 흐름은 어떤지 또는 장마감하고 나서 상승률 30위 종목들을 분석하면서 어떤 자료가 나온 테마,
종목, 업종들이 강했는지 이런 거를 데일리 리포트처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강세장에서는 신고가 종목의 매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종목들, 신고가 업종들을 분석하면서 지금의 주도 산업, 그 주도 섹터의 대장주가 무엇인지를 연구를 함께 하고 제가 연구한 내용들을 제시하는 것, 그게 우리 클래스의 가장 중요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 김작가 TV에서 2달에 한 번씩 꼭 나와 주시는데 유망 섹터 언급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채널 가셔도 유망 섹터는 언급해 주시는데 세무사님한테도 제가 정말 친한 사이지만 유망 종목은 여쭤봐도 답변을 해주지 않잖아요. 근데 이 클래스에서는 유망 종목도 좀 언급이 되는 건가요? 사실 이런 김 작가님이 운영하는 대형 유튜버 채널에 나와서 업종까지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뭐 종목까지 깊게 들어가기가 뭐 워낙 많은 분들이 그렇죠. 보니까 수십만 명이 보니까. 네, 거기다 더 중요한 건 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굵직굵직한 종목들 10조 이상짜리는 제가 그래도 사례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10조 미만의 뭐 1조, 뭐 5천억 뭐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클래스를 계기로 제가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기법 8가지 중에서 사례 종목 8개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산업이 중요한 성장 산업이라고 보는지 8개의 성장 산업에서 8개에서 매달 16개의 종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보다 중요한 건 8가지 기법, 8가지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16종목을 함께 제시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특전이 주어진 클래스 도대체 얼마인 거죠? 한 달에 수십만 하실 것 같은데? 이 가격 책정 김 작가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하루 1,000원, 하루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거고 한 달에는 이제 3만 원인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뭐 무료 여러 가지 강의 서비스를 하는데요. 저는 무료 강의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기회비용을 갖고 온 거다. 돈은 안 냈지만 100만 원의 기회비용 또는 저는 1,000만 원짜리 강의를 했다라고 자부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저는 실전투자 마스터 클래스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자료,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교육,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공부를 함께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는 돈은 하루 1,000원, 3만 원이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싸게 책정한 거야? 자, 지금 같은 이제 주식시장 강세장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돈을 좀 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저희가 하루 단돈 1,000원으로 강좌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저희가 고정 댓글란에 이제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 들어가시면 상세히 내용 확인해 보시고 정말 이 수업을 제대로 듣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 수업을 신청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매달 한 번씩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도 이 수업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불릴 수 있는 실전 투자 마스터 클래스 이정유 세무사님과 김 작가가 여러분의 플러스 계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